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 우방TV입니다. 오늘은 구조 제3편 구조 일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전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규격, 철근 규격, 철근의 염과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도면 첫 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일반사항, 설계 기준, 사용 재료, 설계 기준 강도, 기초 형식 등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항은 그 건물의 구조물의 특징을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 설계 기준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있고 기준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사용 재료의 종류 및 설계 기준 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어떤 걸 쓰고 철근은 어떤 강도의 것을 쓰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KS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여기 보시면은 전층은 FCK 24MPa 이런 데는 27MPa 이런 표기가 있죠. 이 표기가 무엇을 말하나 하면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는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을 말합니다. 콘크리트는 주로 압축력을 받죠. 그 힘이 24MPa다. 24MPa, MPa 생소하죠. 전공자가 아니면 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좀 힘들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뒷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은요, FI 500MPa, FI는 철근의 항복 강도라고 합니다. 인장에 대해서 견디는 힘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요, 콘크리트는 압축을 받는 걸 전제로 하고 철근은 인장을 받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FCK는 압축 강도고 FY는 철근의 인장 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장 강도는 양쪽에서 잡당기는 힘이죠.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초 형식, 진열의 기초, 파일 기초가 있는데, 진열의 기초는 땅이 단단해서 그 위에 직접 기초를 안 치면 그것이 진열의 기초고요. 땅이 연약해서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 기초를 설치하면 파일 기초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24MPa 이런 말이 나왔죠. MPa가 뭐냐? 이것이 국제 표준 단위인데요. 힘의 단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10kg 제곱센티미터 1제곱센치에 10kg의 힘을 받는다 이런 표시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보통 사용되는 레미콘 콘크리트 강도가요 18, 21, 24, 27 주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21, 24를 많이 쓰죠. 18은 180kg입니다. 21은 210kg입니다. 24는 240kg입니다. 180kg는요. 제곱센치당 180kg를 받는 콘크리트다. 210은요. 제곱센치당 210kg의 압축력을 받을 수 있는 콘크리트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가로 세로가 1cm인 단면에 이런 기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MPa 18은 180kg를 받을 수가 있다. 1제곱센치에 1cm 곱하기 1cm 단면에 굉장히 힘을 받는 것입니다. 21은요. 1제곱센치당 210kg의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엄청난 힘을 받죠. 압축력을 받는 것입니다. P는 압축력을 말합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둥이 가로 세로가 30에서 40cm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기둥이 있어요. 이 몇 톤 받을까요? 이 기준 몇 톤 받을 수 있을까요? 압축력을요. 기둥 위에 뭐 많은
많은 무거운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 강도가 18MPa, 즉 180kg다. 제곱센치당 180kg를 받을 수 있는 콘크리트다. 꼭 한다면 기둥이 30이 40cm죠. 그럼 30 곱하기 40은 1200제곱센치입니다. 1200제곱센치 곱하기 1제곱센치에 180kg를 받으니까 1200 곱하기 180은 21만 6천 kg죠. 이것은 톤으로 환산하면 216톤이죠. 30cm 곱하기 40cm 가로 세로의 기둥이 받을 수 있는 압축력, 힘은요, 무려 216톤을 받습니다. 엄청나죠? 이 콘크리트 압축력 대단합니다. 압축력이.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180kg, 210kg, 240kg, 270kg는. 270kg면 굉장하겠죠. 이게 지금 180kg를 이 정도 받는데 270kg의 압축력을 받는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면 엄청난 힘을 더 받겠죠.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철근은요, 조금 전에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는 걸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구조물, 즉 빌딩이나 토목 구조물이나 압축력만 있는 게 아니죠. 당기는 힘도 생기고 자르는 힘도 생기고 휘어지는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철근은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이죠. 인장력을 나타냅니다. FY는요. 여기 보시면 FY 500MPa, FY 600MPa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쓰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에는 여기 13mm 이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 철근 13mm 이하는 전부 다 FY 500MPa다. 16mm 이상은 FY가 600MPa 이상이다. 이걸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FY 500MPa는요. FY는 뭐냐면 철근의 항복 강도. 즉 말하면 잡아 당기면 늘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힘을 받는 강도가 항복 강도입니다. 여기 보면 철근이 힘을 받다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SD 500이라고 되어 있죠. SD 500이라고 하면은 여기 SD 500이 여기 있습니다. SD 500. 500은 FY가 500MP다. MPA다. 500이라는 항복 강도가 500MPA인 이형 철근을 말합니다. 500MPA는요, 제곱센치당 5,000kg 힘을 받습니다. 이 힘은 킬로그램이다 F를 곱합니다. 5,000kg를 받을 수 있다. 조금 전에 콘크리트는 1제곱센치당 180, 210, 240 이 정도인데 철근은요 5,000이죠. 10배, 20배 되죠. 굉장한 힘을 받죠. 철근은요.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잡아당겨서 견뎌내는 힘. 이것이 항복 강도. 인장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거. 5,000kg를 제곱센치당 5,000kg를 당기면 그때 늘어난다. 5톤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은요, 이게 이제 구조 일반도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대다수 비슷합니다. 표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철근은 우리가 이런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이러면요, 철근은 이 길이 딱 맞는 게 없습니다. 어느 부분 이어야 됩니다. 잘라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을 때는 어디를 잇느냐? 여기 보시면은 기둥은 말이죠. 이 높이죠. 높이인데 중앙부에서 있습니다. 여기 있어. 철근을 아무데나 이으면 안 됩니다. 중앙부에. 보도 마찬가지. 보는요, 중앙부에 이으면 돼. 중앙부에서. 아무데나 이어서 쓰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거든요. 보는 이 상부죠. 상부가 있고 하부근이 있는데
상부에서는 여 가운데 쓰여라. 여기 보시면요. 이게 L인데 이게 4분의 L, 4분의 L, 여기 4분의 L, 2분의 L입니다. 4등분을 나누면 됩니다. 상부 철근은 여 가운데 쓰여라. 보는 밑에 철근이 있죠. 하부 철근은 단부에 쓰여라는 표시입니다. 기둥은 중앙부에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옹벽입니다. 옹벽. 이 옹벽이죠. 옹벽. 여기가 뭐 기초가 되고 여기가 1층 슬라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내부가 여기 흙입니다. 그럼 철근도 이 옹벽이라고 그러죠. 안 철근이 있고 바깥 철근이 있겠죠. 바깥 철근은 여기 가운데 쓰여라. 안 철근은 단부에 쓰여라. 이런 표시입니다. 토합 수합을 받죠. 토사가 있으면 흙이 있으면 그죠. 바깥 철근은요. 이 표시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표시입니다. 힘이 이런 표시입니다. 이런 그림을 이해하셔야 철근 배건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브입니다. 슬라브. 여기 보시면 슬라브도 위에 철근이고 아래 철근이 있거든요. 위에 철근은 요 가운데서 이어라. 이렇게 이어라. 이을 수가 있다. 이게 이 경관이 짧아서 이을 필요 없으면 하나로 하면 되죠. 하나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많이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근 길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철근은 단부에서 이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초급 건축주뿐만 아니고 초급 기술자는 필히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만 이어는 게 아니고 이제 담보 마감을 해야죠. 담보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 담보 마감이 복잡한데요.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게 기둥이고 보입니다. 담보입니다. 이 기둥이고 보입니다. 보가 이렇게 쭉 가는데 잘라놨습니다. 보철근이 쭉 오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여기 보면 L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습니다. 이 길이를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표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철근이 쭉 오다가 이만큼 나가죠. 근데 이 길이가 짧으면 이렇게 꺾어야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상부 철근, 하부 철근. 여기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보거든요. 여기 보면 슬래브, 내벽, 보, 기둥, 기초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보의 상부근, 하부근이 있죠. 이 상부근, 하부근입니다. 상부근인데 여기 보시면은 10mm일 때는 690. 이 철근이 10mm면 이걸 690을 뽑아주라는 소리. 690. 13mm면 890 더 길게 빼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이 짧으면 이렇게 꺾어내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상부근은 13mm로 가정합시다. 이게 13mm 철근이에요. 이 미리별로 다 다릅니다. 13, 16, 19 막 이렇게 있어요. 예시한 것입니다. 이 890 있죠. 여기서 기둥 안선의 조까지 890을 빼내라. 890. 이것이 짧으면 890이 안 되면 이렇게 꺾어내야 됩니다. 하부근은요. 690이죠. 하부근은 여기서 690만 내면 됩니다. 이것도 짧으면 이렇게 휘어내야 됩니다. 휘어가도 집어야 됩니다. 도면이 얼마만큼 휘어라는 것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도면을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철근 이연 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위에 거는 상부 철근입니다. 상부 철근. 상부 이 가운데 이어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서. 빗금 지금 가운데 이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겹치죠. 철근이 여기 하나 빨간색하고 정색이 지금 이어야 되거든요. 철근이 짧아가지고. 그럼 이 있는 길이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 이염 길이입니다. 이염 길이도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고 딱 구조 설계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1160mm 이상 이어라 되어 있습니다. 1m 16cm 이상 이어라. 어떤 경우냐? 이 1160 있죠. 보의 상부근일 때 철근이 13mm고 보의 상부근은 이거 1160mm 이어라. 있는 위치는 여기 가운데다. 여기 가운데 이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기둥은요. 기둥은 13mm 기둥이라 그럽시다. 철근이라 그럽시다. 기둥력 보면 13mm 철근일 때 890입니다. 요 겹쳐지는 게 요 빨간 거하고 정색인데 요 겹쳐지는 게 890mm 이상을 이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느 부위든지 이 이염 길이를 이렇게 유지해라. 이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피복이 중요합니다. 철근 피복이 어떤 거냐면, 이 보가 있죠. 여기 서라고요. 이 철근이 지나가면 이 너끈이죠, 너끈. 너끈이 지나가면, 너끈하고 이 콘크리트가 살이 있죠. 너끈 바깥에서 콘크리트 마감선까지 이걸 피복 두께라고 합니다. 이 피복 두께. 이게 얼마나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너끈이죠. 이거는 주건이 지나갖고 보호라고 가정하면 기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둥이 서 있고 너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보철금 이거는 스트럽이죠. 너끈. 기둥은 대건이 되겠죠. 이 피복 두께입니다. 철근 철근 바깥선에서 콘크리트 마감선까지 이 피복 두께입니다. 이 피복 두께를 왜 유지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구성, 수명입니다. 이것이 두께가 적으면 빨리 녹이 썰기도 하고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착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부착성.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서로 부착이 잘 돼야 됩니다. 이 피복두가 얇으면 부착력이 약해지겠죠. 근데 불이 났을 때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1시간, 2시간 견딘다. 이 피복이 없으면요. 철근이 바로 그냥 열에 의해서 약화되겠죠. 그 다음에 녹막이가 되는 것이고요. 방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유동성은 자갈이 보통 철근 콘크리트 25mm 쓰니까 이거보다 25mm 더 적어버리면 이거 자갈이 안 들어가겠죠. 안 콘크리트가 공국이 생기겠죠. 콘크리트가 불균일해지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피복이 몇 센치를 하느냐? 뒤에 표시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100mm다. 피복 두께죠. 이 기초라고 칩시다, 이게. 철근 바깥선에서 콘크리트 두께까지가 100mm가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슬라브에서는요 35mm 이하를 쓰거든요. 35mm 이상 쓰는 게 잘 없습니다. 건축은요 20mm를 피복해라. 보호기둥은 40mm다. 이게 40mm가 돼야 된다. 보호기둥. 물론 여기 오차는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cm 허용됩니다. 보호기둥은 40mm를 확보해라. 이 피복 두께를. 그럼 30에서 50mm 안에 들어야 된다. 이 많아도 안 됩니다. 많으면 이게 적어지니까. 이게 지금 보호기둥은 40mm인데 30에서 50이다. 그럼 60, 70 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줄어들면 콘크리트 단면이 적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는 KSF4009 기준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KS 기준입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이 건물에서는 전층은 FCK 24MPa 쓰라. FCK는 압축 강도입니다. 24MPa. 철근은 FI 500MPa 13mm 이하는 16mm 이상은 FI 600MPa 이상을 쓰라.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마다 다르겠죠. 이것이 300일 수도 있고 400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24가 아니고 18, 21, 24, 27 이렇게 표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뭐 기초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MPA가 뭐냐? MPA가. 자, MPA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 24 되어 있죠. 18, 21, 24, 27 건축에서 주로 쓰는 것입니다. 27 정도는 뭐 15층, 25층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보통 3에서 5층, 10층까지는 요 정도 씁니다. 21에서 24. 설계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럼 MPA는요. 1MPA는 10kg/스퀘어센치다. 제곱센치당 10kg의 압축력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콘크리트이다. 이 표시입니다. 그럼 18은요. 제곱센치당 180kg 받는다. 21은요. MPA 21은요. 제곱센치당 210kg의 힘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기둥이 있다고 합시다. 1cm, 1cm 조그만하죠. 10mm, 10mm죠. 1cm, 1cm에 당 받을 수 있는 힘이 180kg다. 엄청난 힘이죠. 압축력이죠. 여기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1제곱센치에 180kg의 중량을 얹어 놓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요. 설계 기준 강도 18MPa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0kg/제곱센치다. 1제곱센치에 180kg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둥이 30에서 40이면요. 1200제곱센치죠. 1제곱센치는 180kg 받으니까 18MPa 있으면요. 곱하면 21만 6천 kg죠. 216톤. 이 기둥 하나가 216톤을 받을 수가 있다. 엄청난 힘을 받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철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철근은 FI 500MPa, FI 600MPa 이런 걸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경우에. 여기서는 13mm 이하를 500MPa를 쓰고 16mm 이상은 600MPa를 쓰라. 그럼 이 SD 500은 FI가 500MPa짜리다. SD 600은 FI가 600MPa짜리다. FI는 뭐냐? FI는 철근의 항복 강도다. 항복 강도가 뭐냐면 주로 인장 강도를 말합니다. 철근을 잡아당기면 철근은 거의 인장 강도에 견디기 위해서 였습니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견디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잡아당기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시작한 지점을 저희 인장력의 한계를 갖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럼 잡아당기는 힘 SD 500이라고 하면은 항복 강도가 500MPa다. 500m에 10을 곱하면 5,000kg입니다. 제곱센티미터당 동전만 하죠. 동전만한 단면에 잡아 당기면은 5톤을 받는다는 거예요. 5톤을. 그러면 콘크리트는요. 제곱센치당 뭐 180, 200 정도 받는 게 5,000이면요. 한 20배 되나요? 철근은 그렇게 강한 재료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철근의 이어미치입니다. 이어미치는 보에서는 상부근은 가운데서 이어라. 하부근은 담부에서 이어라. 기둥은 중앙에서 이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옹벽입니다. 옹벽. 옹벽은 바깥 철근은 가운데서 이어라. 이어미치죠. 안철근은 양담부에서 이어라. 여기에 바닥이고 여기 슬라브니까 지붕이죠. 슬라브고 얘는 기초 바닥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슬라브입니다.
일반 슬라브는 이 힘을 받는 거죠. 여기 사중이 실리죠. 이 가운데서 이어라. 상부 철근은. 하부 철근은요. 담부에서 이어라. 이런 표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철근의 정착과 위험이다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 화살표 있죠. FCK가 21MPA다. 이 콘크리트 강도죠. 제곱센치당 210kg를 받는 거죠. 철근은요. FY가 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대 정착 길이가 있죠. 예를 들어 슬래브는 13mm일 때 정착이 415죠. 410이죠. 여기 보시면 390이죠. 이 강도가 콘크리트 강도가 강해지면 이염 길이가 정착 길이가 짧아도 됩니다. 조금 짧아지죠. 고강도죠. 21보다는 24가 고강도죠. 그러면 정착 길이가 여기서는 410인 여기서는 390으로 짧아졌죠. 이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염도 여기 보시면 이게 21A일 때는 540인데 24A일 때는 500이죠. 조금 짧아집니다. 뭐 이런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초보 건축 기술자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 21MPa 콘크리트 압축 강도, 철근의 인장 강도, 즉 항복 강도 500MPa 일 때 정착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정착은요. 여기 기둥이고 보입니다. 이 기둥이 보여요. 정착 길이는 기둥의 안목에서 밖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이게 정착 길입니다. 이걸 얼마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부 철근, 하부 철근. 하부 철은 좀 짧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쭉 빼도 길이가 확보 안 될 때는 이게 희열하는 겁니다. 희열하는 거. 90도로 표정 갈고리 돼 있죠. 갈고리. 이렇게 희열하는 겁니다. 이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 보라고 하죠. 보. 뭐 슬래버, 내벽, 보, 기둥, 기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보일 때 13mm는 콘크리트 강도는 21MPa이고 철근이 500MPa일 때 보가 13mm 철근이면은 상복은 890을 이렇게 정착해라. 89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90 이상이죠. 하부는요 690을 빼라. 650을 빼지 못하면 이것도 휘어야 됩니다. 이렇게 휘어야 됩니다. 이런 걸 독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염 길이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둥이고, 기둥이 이렇게 철근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철근 재료 생산 여건이나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있는 위치는 여기 가운데죠. 이 빨간 거하고 이 파란색 겹치는 게 이염 길이입니다. 이 기둥을 보시면은 13mm 철근이면 이 연기라 890이다. 이 890이다. 890 이상 겹쳐져야 됩니다. 겹친 이염입니다. 보는요 상복원일 때 요 범위에서 이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겹치는 이염 길이는 116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160입니다. 상복원이죠. 하복원은 890 되어 있죠. 하복 여기 이으면 890mm만큼 겹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피복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는요 80mm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80mm.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경우는요 뭐 별도로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호기둥은 기본적으로 40mm는 나와야 됩니다. 보호기둥.
그 다음에 슬래브, 벽체 이런 거는 우리가 건축에서는 35mm 이상을 쓰지를 않습니다. 많이 써도 22, 25, 특성에 29가 나오겠죠. 이건 2cm 이상, 슬라브와 벽은 2cm 이상 나와야 된다. 허용 오차는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cm입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